네, 바로 전 시간에 저희는 그 드랍 아웃이 포함되어져 있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죠? 플래튼 레이어, 덴스 레이어, 드랍 아웃 레이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덴스 레이어, 이렇게 연결한 그 모델을 만들었고요. 아담이라고 하는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도록 컴파일을 했고요. 그리고 모델을 훈련시켜서 그 결과가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음. 아, 순전에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여기 뒤에 숫자가 저랑 다르다라고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거 실행할 때마다 요 숫자가 아마 계속 늘어날 거예요. 어, 이거는 지금 현재 열려 있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몇 번째로 생성한 플래튼 레이어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 이 첫 번째 라인부터 마지막 라인까지 쭉 실행하다 보면 플래튼 생성했었던 게 뭐 일곱 번째로 플래튼을 생성을 했었고, 뭐 댄스는 15번째로 생성을 한 거고, 16번째로 댄스를 생성한 거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이 레이어를 만들 때 케라스 점, 레이어스 점, 뭐 드랍 아웃, 뭐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호출할 때, 뭐 댄스든 플래튼이든 드랍 아웃이든 레이어를 생성할 때 이름을 직접 주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된 이름으로 여기가 보이는 거고요. 보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그 뒤에 연속된 숫자를 붙여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떤 순서로 레이어들이 연결이 되어서 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레이어에서 그 훈련을 통해서 찾게 되는 모델 파라미터들, 즉 웨이트들은 몇 개가 있는지 요런 그런 정보들이 중요한 거고요. 이름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된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자, 우리는 fit이라고 하는 거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저장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 훈련이 끝난 모델 객체는요. 예, 어, 훈련 과정이 훈련이 끝난 모델 객체는, 객체는 웨이츠라고 하는 특성을 갖게 되죠. 웨이츠 특성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델, 점, 웨이츠, 이렇게 해서 출력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많이 출력이 됐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출력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죠? 뭐 중간에 이렇게 생략된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이게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신경망 모델이 찾은 모델 가중치들이에요, 가중치들. 모델 파라미터라고도 얘기하고, 가중치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음. 가중치는 두 가지가 있죠. 커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죠? 커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커널은 그 특성 값들, 그러니까 입력 값들이죠, 변수들. 특성 값에 곱해주는 값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는 더해주는 숫자, 절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커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바이어스가 나오죠. 어, 그 다음에 바이어스 끝난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커널이 또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커널 끝난 다음에 또 뭐가 나오고 있냐면 너무 많죠. 음. 여기는 생략된 거 없이 그냥 쭉 출력을 해버렸군요. 바이어스가 나오죠. 어, 커널, 바이어스, 요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요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웨이츠라고 하는 거는요, 배열입니다. 배열.
커널과 바이어스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에요. 배열. 왜 커널이 두 개고 바이어스가 두 개인지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플래튼 레이어는 가중치가 없고요. 첫 번째 댄스 레이어에서 커널과 바이어스가 나오겠죠. 드랍아웃은 가중치 없고요. 그 다음에 댄스층에서 커널과 바이어스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에서는 웨이트가 첫 번째 은닉층의 커널과 바이어스, 그 다음에 출력층의 커널과 바이어스, 그렇게 해서 총 4개의 텐서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출력 값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이왕 출력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놔두죠.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은 첫 번째 은닉층의 커널과 바이어스, 커널과 어, 바이어스, 그리고 그 출력층의 커널과 바이어스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하는 배열이죠, 배열. ND 어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저장한다는 얘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가중치들만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중치들만 저장을 하면 나중에 우리가 가중치들을 가져와서 모델에다가 그 가중치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가중치들이 만들어져 있는 모델과 똑같은 모델을 우리가 먼저 생성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가중치들을 그 모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아예 그 모델의 구조와 그러니까 뭐 input, flatten, dance, drop out, dance 이런 식으로 그 모델의 구조와 함께 웨이트들도 같이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파일에서 불러오실 때에는 그 아예 모델과 함께 가중치들도 같이 복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웨이트들만 저장하면 아무래도 저장하는 파일의 사이즈가 적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모델의 구조와 웨이트를 같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일의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예.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트가 중요한 거는 신경망 모델에서 중요한 거는 훈련이 끝났을 때 이 웨이트들이 중요한 거죠. 얘가 있어야 이제 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웨이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일단 모델을 저장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모델을 저장하려면 우리가 그 저장된 내용을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장한 내용을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을 하실 때는요, 여기 왼쪽에 아이콘들 중에서 폴더 모양처럼 생겨져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콜앱에서 할당받은 그 폴더 구조만 딱 보이죠?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계정에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하실 때에는 여기에 아이콘 모양이 역시 마찬가지로 폴더에다가 구글 드라이브처럼 생겨져 있는 아이콘이 있죠. 드라이브 마운트라고 하는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드라이브 마운트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드라이브 마운트 하는 중이라고 뜨고요. 구글 드라이브를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뜨면 연결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혹시나 그 구글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면 계정 이름과
이메일 주소와 구글 이메일 주소와 그 비밀번호를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아마 한번 그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했던 적이 있으면 자동으로 연결될 거예요. 자,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아이콘 모양이 바뀌어 있죠. 예, 마운트를 해제하는 그런 아이콘으로 바뀌어 있고요. 뭐가 추가가 됐냐면 여기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가 더 새로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 그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이렇게 확장해 볼게요. 구글 드라이브 확장을 하면 마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보이죠? 그리고 마이 드라이브를 확장을 하면 여러 개의 폴더들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거는 코랩 노트북 여기 저장하고 있죠? 코랩 노트북. 그럼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계신 그 폴더를 선택을 하세요. 저는 랩DA라고 하는 폴더를 사용하고 있어요. 랩DA. 그래서 이렇게 찾아 들어갔습니다.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커랩 노트북스, 그 다음에 랩DA. 여기까지의 이 폴더 경로를 복사를 좀 할게요. 폴더 경로 복사하실 때에는 폴더 이름 옆에 점점점 그 옵션 버튼이 나타나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메뉴가 뜹니다. 여기에서 밑에서 두 번째 경로 복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장할 폴더 경로가 그 클립보드에 저장이 됐고요. 자, 변수 이름 만들게요. 여기에 뭐라고 할 거냐면 패스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한 거를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붙여넣기. 그러니까 어디에다 저장을 할 거냐면 컨텐트,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코렉 노트북스, 그리고 랩 DA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저장을 할 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DA. 우리 플럭 제가 여기다 하는 거 맞죠? 맞나?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모델을 저장하기 위한 구글 드라이브 폴더 경로고요. 어, 두 번째 그 스트링 변수, 문자열 변수 하나를 할게요. 모델 파라미터들만 저장을 해볼게요. 모델 파라미터들만 저장하는 이름, 음, 파일 이름. 근데 그 케라스가 버전이 3.0 버전 이상이 되면서부터 그 케라스 2.0 버전에서는 모델을 저장할 때 파일 이름의 확장자에 제약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일 이름은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고 파일 확장자, 그러니까 뭐 점, 뭐뭐뭐 이렇게 확장자가 있잖아요. 그 확장자도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상관이 없었었는데 지금 케라스의 버전에서는 그 파일 이름의 확장자를 통일시키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들만 저장하는 어, 파일의 확장자는 반드시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지금은 wait.h5로 지정하도록 되어져 있고 만약에 훈련이 끝낸 모델 전체 네, 모델 전체란 얘기는 모델의 구조와 파라미터들을 모두 저장하는 파일의 확장자는 .keras 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들만 저장하는 파일의 확장자는 wait.h5, 그 다음에 모델을 저장하는 파일의 확장자는 keras로 하고 있어서 저도 이 권장사항을 따를게요. 그래서 우선 wait 파일이라고 할게요. wait 파일은 패스에다가 더하기
패스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 폴더 밑에 뒤에 슬래시를 요렇게 슬래시를 붙여줘야 되겠죠. 폴더 이름과 파일 이름을 구분하려면 이렇게 슬래시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모델 1이라고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모델 1번, 점, 여기까지가 파일 이름이에요. 여기까지가 파일 이름이고, 확장자는 weight.h5. weight.h5. 요렇게, 이런 이름의 파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요런 이름의 파일이 생기게 될 거고요. 얘가, 그, 웨이트만 저장하는 파일. 자, 그 다음에 모델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게요. 모델 파일은 역시 마찬가지로 패스 뒤에다가, 어, 패스와 파일을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 1번 점 캐라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이 확장자라는 뜻입니다. 요 부분이 확장자. 음. 자, 여기까지는 그냥 문자열 변수만 만든 거예요. 문자열 변수만 만든 거고요. 음. 자, 이제 실제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파라미터들만, 모델 파라미터들만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들만 저장을 하실 때에는 그 훈련이 끝난 모델 있죠?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메서드 이름 세이브로 시작하는 메서드 찾아보세요. 세이브로 시작하는 메서드 찾아보시면 save on variables, save weights 이렇게 있죠. 메서드 이름 딱 보면 어떤 거 사용해야 될지 감이 오시죠. weight만 저장하겠다. 가중치들만 저장하겠다. save weights예요. save weight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파라미터는 가중치. 영어로는 weight죠, weight. 자, 여기에 파라미터로 뭘 주시면 되냐면, 파라미터로 요거 파일 이름을 파라미터로 주시면, 어디에 저장해라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는 위에서 만든 weights 파일로 주시면 돼요. 실행해 볼까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weight가 아니라 weight였었군요. 죄송합니다. weight가 아니라 weight였어요. weight.5. 에러나죠. 예전에는 이게 에러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 확장자를 반드시 이렇게 통일시켜라 라고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좀 고칠게요. 음. 모델 파라미터들만 저장할 때는 weight가 아니라 weight.h5. 그럼 여기서 h.weight.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다시 한번 실행, 그리고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 그러면 저장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델 전체를 저장하고 싶을 때, 모델 전체를 저장하고 싶으실 때는 모델.save만 하시면 돼요. save. 그리고 파일 이름 주시면 됩니다. 모델 파일 하고서 이렇게 주시면 돼요. 뭐 저장하는 거 시간 얼마 안 걸리죠. 음. 자, 실제로 파일들이 만들어졌나 볼까요? 이런 이름의 파일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이름의 파일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폴더, 제가 어디에 저장했냐면 labda라고 하는 폴더에다 저장을 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생겨 있죠. 그죠? 모델 1번 keras.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요. 모델 1번 weight.h5라고 하는 그런 파일이 있죠. 그죠? 요 위에 거는 무시하세요. 요거는 제가 테스트하면서 넣었던 거고. 자, 요런 파일 있는 거 보이세요? 혹시 안 생기신 분 계실까요? 모델 1번 케라스. 이게 모델 1번 케라스. 그 다음 모델 1번 웨이츠 H5. 모델 1번 H5. 요거. 다 생겼죠? 그래서 저장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모델들을 저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저장하는 거. 음. 주의하실 거는, 왜,
가중치들만 저장하겠다. 가중치들만 저장하겠다. 확장자를 반드시 weight, 복수형입니다. weight.h5 확장자를 통일하도록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제약사항 없었어요. 제약사항 없었고. 그 다음에 모델 전체는 케라스. 케라스. 요것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앞에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파일을 저장을 했으니까 그 모델을 복원을 해봐야 되겠죠. 모델 복원. 음, 쉽게 얘기해서 파일에서 불러오기. 저장된 파일에서 저장된 파일에서 불러오기. 저장된 파일에서 불러오실 때에는 웨이트들만 저장한 것이냐 아니면 모델까지 저장을 한 것이냐에 따라서 불러오는 방법이 다르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중치들만 저장한 경우에는 우리가 모델을 그거랑 똑같이 만드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불러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 전체를 저장한 경우에는 어, 오히려 좀 쉽겠죠. 그냥 바로 불러오시면 되니까. 자, 모델 복원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가중치들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모델 파라미터들, 모델 파라미터, 가중치들만 저장한 파일에서 복원하기예요. 확장자가 weight.h5라고 되어져 있는 확장자가 weight.5라고 되어져 있는 파일에서 복원하기. 자, 이렇게 하실 때에는 먼저 모델 파라미터와 같은 구조의 모델을 먼저 생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델 구조를 모르면 웨이트들만 가지고서는요, 모델 구조를 모르면 복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웨이트들만 저장한 파일이 있게 되면 설명 문서가 있을 거예요. 모델은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설명 문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설명 문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직접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죠? 아까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input, flatten, dance, drop out, dance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 모델 리스토어라고 할까요? 복원이니까 모델 리스토어라고 할게요. 모델을 먼저 생성하겠습니다. create 모델. 그리고 파라미터 레이어스에 드랍아웃 하나만 더 넣어주시면 되죠. 네. 테라스. 그 다음에 어, 레이어스 드랍아웃. 그리고 아마 우리가 드랍아웃의 레이트는 30%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모델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생성된 모델에서 무슨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냐면 load weigh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변수 이름이 모델 리스토어죠. 여기에서 점 load weight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로드 그 다음에 로드는 웨이트를 가져와라 이런 뜻이죠. 로드 가져와라 이런 뜻이잖아요. 웨이트 가중치를 가져와라 이렇게 했죠. 근데 그 가중치들 어디 있어요? 파일에 있죠. 그러니까 파일 이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파일 이름을 이렇게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메서드를 호출하실 때 아규먼트는요. 아규먼 아규먼트는 가중치가 가중치가 저장된 파일 이름을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딱 가중치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었을 때에는 가중치들이 아직 없는 상태겠죠. 훈련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시퀀셜 만들고, 그 다음에 레이어드를 애드만 한 상태는 모델을 훈련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중치들이 아직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예측하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로드 웨이츠 하게 되면 이제 가중치들이 딱 세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측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기서 제가 요거는 텍스트 셀로 지정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주의하실 점입니다. 주의하실 점. 음. 모델 파라미터들만 다시 얘기해서 가중치들만 복원한 경우에는요, 모델이 컴파일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모델이 컴파일 되지 않은 상태예요. 모델이 컴파일 되지 않은 상태란 얘기는 뭐냐면, 옵티마이저 모른다는 얘기고요. 로스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매트릭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evaluate라고 하는 메서드 여러분들 썼던 거 기억나세요? 모델 훈련 끝난 다음에 evaluate, 평가하다 이런 메서드 썼죠. 그 evaluate가 계산해 주는 게 두 개가 있었죠. 로스와 accuracy 두 가지를 계산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로스를 크로스 그 엔트로피로 계산한다. 그 다음에 매트릭을 accuracy 정확도로 계산한다. 이거는 컴파일이 되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근데 이렇게 모델 파라미터들만 복원한 경우에는 컴파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스 함수가 무엇인지 매트릭 함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컴파일이 되지 않은 상태란 얘기는 요거는 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컴파일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란 얘기는 손실 함수와 그리고 그 평가 지표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손실 함수와 평가 지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얘기는 evaluate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걸. 가중치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모델이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컴파일을 시키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evaluate 메서드를 호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predict 메서드는 호출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쓸까요? evaluate는 평가하다란 뜻이고 평가를 하려면 손실이 얼마냐, 그 다음에 정확도가 얼마냐, 이게 평가란 말이에요. 근데 컴파일 되지 않은 상태는 손실이 무엇이고 평가 지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evaluate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predict는 할 수가 있습니다. predict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정확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측값 찾으면 정확도 계산할 수 있죠. 정확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거는 제가 위쪽에서 잠깐 좀 임폴트 좀 볼게요. 임폴트. accuracy 스코어 넣었군요. accuracy 스코어 넣었죠? 네. 저장과 복원 직전에 우리 저장한 게 요 모델 저장한 거죠. 맞죠? 요 모델 저장한 거죠. 어, 어, 네. 우리 이름은 모델이라고 바꾸지 않았죠? 네. 여기서 요거 하나만 먼저 좀 하고 중간에 코드 하나만 넣고 들어갈게요. 음. 모델점 evaluate. 죄송합니다. 이거를 사실 먼저 하고 지나갔었어야 되는데. 음. 훈련이 끝난 여기 그 직전에 드랍아웃 넣은 모델이에요.
drop out known 모델이고요. drop out known 모델에서 evaluate, evaluate, evaluate 할 때 훈련셋, 검증셋 둘 다 해볼게요. 그래서 train, input, 그 다음에 y는 train, target. 얘가 무엇을 계산한 거냐면 훈련셋, 훈련셋 손실과 그리고 정확도. 정확하게는 요 손실은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크로스 엔트로피. 네. 자, 요거고요. 어, 훈련셋에서 90%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모델이었어요. 훈련셋에서 그 손실이 25%인 모델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모델 evaluate, evaluate 검증셋 보겠습니다. 검증 validation input, y는 validation target. 이거는 검증셋에서의 손실과 정확도예요. 네. 우리 복원했을 때 이거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예요. 음. 드랍아웃을 넣었을 때 드랍아웃을 넣은 모델의 손실은 훈련 셋에서는 0.25, 그 다음에 검증 셋에서는 0.31이고요. 정확도는 훈련 셋에서 0.90, 검증 셋에서는 0.88이었습니다. 이런 모델을 이런 모델을 우리는 가중치들만 저장하기도 했고 모델 전체를 저장하기도 했었어요. 음. 복원했을 때 요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복원했을 때 요거랑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복원의 의미잖아요. 그죠? 이게 틀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조금 먼저 요거 해뒀고요. 자, 여기서 복원했어요. 모델 리스토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죠. 그래서 복원했어요. 복원했고 가중치들만 복원한 경우에는 컴파일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evaluate 호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델 restore 점 evaluate evaluate 여기다가 train input 그 다음에 y는 train target 해보시면 이거 에러 나요. 뭐라고 에러 나요? 컴파일을 먼저 호출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이게 파라미터만 복원한 경우에요. 네. 이거는 남겨둘게요. 요거는 그냥 주석으로만 이렇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value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value 에러가 발생합니다. 여기 에러 이름이 value 에러예요. 음. 컴파일을 호출해라. 어, 모델을 하기 전에 컴파일을 먼저 해라. 그래서 이게 발생하는 이유가 어, 컴파일이 되지 않은 어, 컴파일이 되지 않은 모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벨류에이트를 실제로 호출을 하시려면요, 음, 어, 가중치들을 복원하신 다음에 컴파일은 그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어차피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의 역할은 옵티마이저가 뭐냐? 손실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냐? 뭐, 스팔스 크로스 엔트로피냐? 그 다음에 매트릭은 뭐냐? 이런 거를 설정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중치를 복원한 상태에서 이벨류에이트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벨류에이트를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주면 된다? 컴파일을 먼저 해주면 된다. 만약에 컴파일을 하기 싫으시면 그냥 바로 프리딕트를 하시면 돼요. 예측값 찾아볼까요? 프리딕트. 이거는 가능해요. 복원된 모델에서 프리딕트 예측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만 예측하면 될까요? 일단은 훈련셋만 예측해 볼까요? train input. 이게 훈련셋에서의 예측 값이에요. 이 예측값은 뭐냐면 10개의 확률입니다.
0번 클래스가 될 확률, 1번 클래스에 될 확률, 2번 클래스가 될 확률 이런 것들이죠. 얘가 예측 값들이에요. 예측 값들. 정말 되는지 볼까요? 되죠. 그러니까 컴파일을 하지 않아도 예측 값을 찾는 거는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출력을 해볼까요? 프리딕트 예측 값에서 인덱스 0번 요거 하나만 출력을 해볼게요. 숫자 10개 나왔죠. 이 숫자 10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0번 클래스가 될 확률, 1번 클래스가 될 확률, 2번 클래스가 될 확률. 마지막에는 9번 클래스가 될 확률인 거죠. 그럼 예측 레이블은 뭐가 돼요? 예측 레이블은 여기 있는 10개의 확률들 중에서 10개의 확률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예측 레이블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10의 마이너스 1승이 있는 거를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그죠?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있군요. 이 숫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음. 아마도 얘가 확률이 제일 클 것 같아요. 0.53이니까 53%이기 때문에 다른 확률들은 다 합쳐봐야 47%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가 아마 가장 큰 확률. 그러면 아마도 예측 레이블이 6번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레이블을 찾으실 때에는 어떻게 찾으시면 될까요? 프리딕트가 이런 모양이죠. 프리딕트가 이쪽 훈련셋 몇 개 있어요? 샘플 48,000개. 그죠? 지금 얘의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훈련셋 48,000개가 있고 이쪽에 10개의 확률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최대값 이 10개의 확률들 중에서 몇 번째에 있는 게 제일 크냐? 최대값 찾으면 돼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 방향으로? 이쪽이 엑시스 0번이고요. 이쪽은 엑시스 1번이잖아요. 엑시스 1번 방향으로 최대값이 있는 위치를 찾으시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음. 최대값의 위치를 찾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측, 요거는 트레인이라고 붙일게요. 트레인, 프리딕트, 레이블이라고 할게요. 얘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그 예측값들에서 프리딕트, 예측값들에서 예측값들에서 아그맥스, 아그맥스가 최대값의 인덱스를 리턴해 주는 거죠. 최대값의 인덱스를 리턴해 주는 거고 방향은 1번 방향.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것도 하나만 출력을 해보면 트레인, 프리딕트, 레이블즈 0번 요거 하나만 출력을 해보면 여기 6이라고 나오죠. 6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이 확률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가장 큰 확률의 인덱스가 6번이라는 뜻이에요. 6번. 그래서 신경망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10개의 확률들 중에서 최대값 확률의 위치를 찾아서 그거를 예측을 레이블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정확도는 accuracy score.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하시면 되죠. 실제값은 train 타겟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측값 y PRED죠. 예측값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바로 위에서 만든 train predict label이 가지고 있죠. 요거 비교해 보시면 정확도 얼마? 0.904 이렇게 나오죠. 0.904. 자, 이 숫자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 이 숫자는 위쪽에서 우리가 저장하기 직전에 모델을 저장하기 직전에 훈련셋에서 evaluate 했을 때 정확도 뭐예요? 0.904 이 값하고 같아야 돼요. 복원했을 때 정확도가 달라지면 안 되죠. 그죠? 이거 확인한 거예요. 요거 확인하려고 요거 먼저 했었던 겁니다. 이 값하고요. 복원한 복원한 파라미터들 가지고서 예측했을 때 그 예측한 게 달라지면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어, 검증셋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어, 검증셋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실래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예측할 때 여기다 검증셋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예측 확률 나오죠. 아그맥스 호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레이블 나오죠. 그러면 실제 레이블과 검증 셋에서의 예측 레이블 비교하시면 정확도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음. 가장 큰 확률의 인덱스를 찾는 거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네, 쉴 시간 거의 됐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밸리데이션 프리딕트라고 할까요? 프리딕츠라고 할게요. 프리딕츠. 어, 복원된 모델에서, 그러니까 모델 리스토어죠. 복원된 모델에서 예측해 주세요라고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여기에 샘플은 밸리데이션 인풋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이 밸리데이션 예측값에 실제로 레이블들을 계산하시려면 그 밸리데이션 이 예측값에서 아그 맥스를 호출하시면 되는데 엑시스 방향을 1번 방향. 왜 1번 방향인지 아시겠죠? 왜 1번 방향인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차원 배열이 있는데 2차원 배열이 있는데 2차원 배열은 축이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이 있어요. 그죠? 네. 로우가 증가하는 방향이 엑시스 0번이고요. 그 다음에 컬럼이 증가하는 방향이 엑시스 1번이에요. 근데 로우 쪽은 샘플이 있는 거잖아요. 검증셋은 12,000개의 샘플이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컬럼 쪽은 뭐가 있어요? 10개의 확률들이 있는 거죠, 확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값 찾을 때 이 10개의 확률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요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엑시스 1번 방향으로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얘가 그 찾은 예측 레이블이에요. 어, 얘가 검증, 셋, 예측값이고요. 예측값이고 10개의 확률들을 계산을 한 거고요. 얘가 검증, 셋의 예측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 그럼 정확도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accuracy 스코어에다가 실제 값은 밸리데이션 타겟이 실제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측값 PRED 예측값은 vel PRED labels 제가 변수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죠. 얘가 가지고 있는 거죠. 얘가 검증 셋의 정확도가 되는 거죠. 몇 퍼센트? 0.887, 88.7%라고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요, 복원하기 전에 검증셋의 점수랑 달라지면 안 되겠죠. 복원하기 전에 그 값을 보시면, 여기가 복원하기 직전이에요. 검증셋과 검증 타겟을 가지고서 이 평가를 내렸을 때 정확도 0.887. 0.887. 요 숫자하고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원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희가 가중치들만 저장을 했을 때, 음, 음, 이렇게 가중치들만 저장을 했을 때에는 복원하실 때
그 가중치들을 가지고 있는 모델과 똑같은 구조의 모델을 여러분들이 먼저 만드셔야 돼요. 이거를 만들지 못하면 그 가중치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가중치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뭐 오픈소스로 모델 파라미터들이 제공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모델의 구조와 모델의 파라미터들이 같이 제공이 됐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문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직접 만드셔야 돼요. 만든 다음에 로드 웨이츠를 하시는 거예요. 로드 웨이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측하는 데는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컴파일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그 예측하는 데는 얼마든지 그 모델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되셨습니까? 자, 저희 조금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모델 구조와 파라미터를 전부 다 복원하는 경우. 자, 그러니까 세 번째, 그 모델 구조와 어, 파라미터를 모두 저장한 파일. 그러니까 확장자가 캐라스인 파일이죠. 음. 파일에서 복원하기. 자, 여기도 모델 리스토어 이번에는 2번이라고 할게요. 모델 리스토어 2번. 자, 이때에는 사용하는 함수가 우리가 모델을 직접 만들 필요가 없죠. 모델을 먼저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모델을 먼저 만드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케라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 직접 호출하시면 돼요. 로드 모델이라고, 왜 안 보이지? 아, 죄송해요. 케라스에 모델즈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모델즈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그 로드 모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로드 모델. 이거를 호출하시면 돼요. 요걸 호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모델이 저장된 파일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컴파일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를 true라고 주시면 컴파일까지 해줘요. 이 로드 모델에서는 파일 이름과 함께 컴파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시게 되면 그러면 컴파일까지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케라스 파일은 어떻게 컴파일을 하느냐? 다시 얘기해서 어떤 옵티마이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로스 함수를 사용하고 어떤 그 매트릭을 사용하는지라고 하는 그런 정보까지도 다 저장하고 있는 게 확장자가 캐라스인 파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까지도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훨씬 쉽죠? 그러면 evaluate 바로 호출하실 수 있으세요. 모델 restore to evaluate 그냥 바로 훈련셋 바로 줄까요? train input 그다음에 train target evaluate 바로 호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프리딕트하고 그다음에 프리딕트한 결과에서 최대값의 인덱스 찾아서 예측 레이블 찾고 이런 과정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죠. 90.4%, 90.4%, 90.4%. 검증셋을 안 해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케라스를 저장하면 모델을 복원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모델을 평가하기도 쉽습니다. 단점은 케라스 파일은 그 파일 크기가 커요. 아무래도 가중치만 저장하는 파일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을 한꺼번에 다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그런 그 파일 사이즈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30분, 45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음, 그런데 음. 이벨리에이트 할 때 있던 밸리데이션 왜 배치 사이즈 자동으로 설정돼요? 어, 아, 그러니까 이벨루에이트도 아마 네. 여기에 그게 있을걸? 그래도 배치 사이즈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64로 해버리면 64개씩 이렇게. 음. 어차피 값은 똑같은데. 어, 어, 근데 밸리데이션은 설정한 적이 없는데 어. 32 정도로 설정되어 있더라. 그래가지고 배, 어, 그 배치 사이즈. 배치 사이즈가? 그래서 아마 32 정도 많이 사용하는 거여서. 원래 32. 그래서 아마 그게 기본값, 기본값이구나 그게. 그게 디폴트 파라미터.
다 들어오셨을까요? 네, 다들 오셨죠?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아, 자, 저희는 이제 모델을 저장하고 복원하는 방법까지를 살펴봤고요. 모델을 저장하고 복원하는 방법까지 살펴봤고, 한 가지 딱 이제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 모델을 훈련시킬 때, 음, 위쪽에 그 저장과 복원 직전에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부분 잠깐 좀 볼게요. 어, 그 모델을 훈련을 시킬 때, F급 횟수를 20번이라고 제한을 시켰죠. 그런 다음에 모델을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손실 그래프를 그려봤죠. 손실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과대적 합이 적으면서도 손실이 가장 적은 부분이 어디일까? 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이 정도면, 훈련을 멈춰도 괜찮겠다. 이런 거를 그냥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었었어요. 눈으로 확인을 했었었는데, 이거를 자동으로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규칙만 어떤 기준만 정해주는 거죠. 검증 셋에서 손실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뭐 몇 번 연속으로 발생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검증 셋에서 그 손실이 줄어들지 않는, 그러니까 손실이 뭐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세 번 연속 발생하면 훈련을 중간에 멈춰버리겠다.
이런 식의 그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훈련을 빨리 끝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포크라고 하는 횟수를 뭐 10번이 좋을지, 20번이 좋을지, 100번이 좋을지, 1000번이 좋을지, 이거를 우리가 지정해가지고 훈련이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그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비교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그 빨리 끝내도록 만들어 버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훈련도 빨리 끝나면서 검증 세대에서의 손실도 가장 적은 그런 모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조기 종료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조기 종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오늘 마지막으로 할 거는 뭐냐면 에포크 횟수는 일부러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모델 훈련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조기 종료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조기 종료를 시키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으로 내려갈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콜백과 조기 훈련, 조기 종료. 빨리 종료를 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포크를 다 진행하지 말고 중간에 멈추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콜백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자, 콜백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우리말로도 그냥 콜백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콜백이란 케라스에서 얘기하는 콜백의 개념입니다. 케라스에서의 콜백은 그 훈련 과정 중간에 중간에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객체를 콜백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케라스에서의 콜백 개념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콜백은 주로 그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함수를 콜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그 프로그래밍에서 콜백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 우리 파이썬에서 함수를 만들 때 함수 아규먼트로 다른 함수를 전달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함수 안에서 아규먼트로 전달받은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뭔가 동작을 하도록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호출할 수 있도록 아규먼트로 넣어주는 함수를 보통은 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케라스에서 모델 훈련 과정에서 사용하는 콜백이란 그 훈련 과정 중간에 어떤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객체를 그 콜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모듈 안에 있냐면 케라스 콜백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콜백, 콜백스. 그 모듈 아래에 네, 클래스들이에요. 콜백스라고 하는 모듈에 있는 클래스들이 콜백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사용을 해볼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케라스, 그다음에 콜백스, 모델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뭐 외우실 필요 없으세요. 자동 완성이 되니까 코드 추천을 해주니까요. 모델 체크 포인트, 뭐, 요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자동 완성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모델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각각의 에포크마다 모델을 저장할 수 있는 파일에, 모델을 파일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모델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콜백 클래스예요. 어, 이 모델 체크 포인트 클래스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save best only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save best only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해서 그 가장 검증 손실이 작은 작은 모델만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save best only라고 하는 거를 false로 설정하면,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 이름이 저장한다는 뜻이고, 그 베스트 모델만 이란 뜻이잖아요. only. 그러니까 베스트 모델만 저장하겠다를 false로 해버리면 에포크마다 첫 번째 에포크의 모델, 두 번째 에포크의 모델, 세 번째 에포크 모델을 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파라미터들을 다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에포크에서 그 업데이트된 그 모델 파라미터들, 가중치들을 다 저장한다는 얘기고요. save best only를 true로 해버리면 그 모든 파라미터를 다 저장할 필요가 없겠죠. 그 에포크마다 중간중간 단계를 다 저장할 필요 없이 최적의 모델만 저장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true로 설정하게 되면 그 가장 검증 손실이 작은 모델만을 저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모델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모델 체크 포인트. 모델 체크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해요. 케라스, 콜백스, early stopping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early stopping 클래스가 있어요. 얘가 조기 종류예요. 조기 종류. early, 일찍이란 뜻이잖아요. stop, 멈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에포크를 끝까지 진행하기 전에 에포크를 먼저 멈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훈련을 조기 종료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콜백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과대 적합이 커지기 전에 훈련을 일찍, 그러니까 종료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그 우리 모델 훈련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핏이잖아요, 핏. 그죠? 핏 메서드에서 설정된 그 에포크 횟수보다 일찍 모델 훈련을 종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 두 가지 그 콜백 클래스를 사용해 볼 거예요. 콜백 클래스를 사용해 볼 거고, 어, 얼리 스타핑에서 중요한 파라미터예요. 모델 체크 포인트에서 중요한 파라미터는 save best only를 쓸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한 그런 파라미터고요. 그 다음에 얼리 스타핑에서 중요한 파라미터는 patience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patience 우리말로 뭔가요? patience. 참을성 아닌가요? 참을성?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몇 번까지 기다릴 거냐. 아, 이 patience가 그 검증 세대 손실이 커지는 거를 몇 번까지 참을 건지를 설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음, 이, 이 파라미터가 검증 셋에서 손실이 몇 번까지 커지는 것을 허용할지를 설정하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페이션스를 1로 설정을 해버리면
검증셋의 손실이 한 번만 커져버려도 훈련을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건 너무 그 과도한 그런 조기 종료 조건이겠죠. 페이션스를 2로 설정하면 검증셋의 그 손실이 두 번 연속으로 손실이 커지면 거기서 종료를 하게 돼요. 만약에 페이션스를 3을 주면 검증셋에서의 손실이 3번 연속으로 증가할 때, 3번 연속으로 증가하면 거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어 근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 계속 훈련을 진행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계속해서 훈련을 진행을 하고요. 연속해서 몇 번까지 손실이 커질 거냐? 이거를 설정하는 파라미터가 페이션스예요. 페이션스. 참을성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콜백 클래스들을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어렵진 않아요. 자, 모델을 또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보세요. 우리 크리에이트 모델 드랍아웃까지 넣을게요. 레이얼스 이렇게 하시고 케라스 레이얼스 드랍아웃 드랍아웃 드랍아웃의 비율은 30%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만 먼저 볼까요? 모델 컴파일 하기 전에 서머리. 자, 우리가 만든 모델은요. 여기 인풋은 표시가 되지 않아요. 서머리에서 인풋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28, 28인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 인풋이 플래튼 레이어를 거쳐서 784라고 하는 1차원 배열로 바뀝니다. 얘가 그 다음 댄스 레이어로 들어가죠. 댄스 레이어에서는 100개의 출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닛이 100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100개의 출력이 드랍아웃을 거치게 되면 임의로 30%가 출력이 0이 돼 버리고요. 그리고 70%는 출력을 그대로 밖으로 주게 돼요. 그래서 그 드랍아웃이 출력층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출력층에서는 몇 개의 확률이 나오게 되냐면 10개의 확률이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의 구조로 저희가 모델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훈련시키기 전에 컴파일을 먼저 해야 되죠. 모델.컴파일. 모델.컴파일.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을 할게요. keras.optimizers.a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 함수는요. 로스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죠. 스팔스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 스팔스 카테고 죄송해요. 이게 아니고 테라스 로시스 그 다음에 스팔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케라스 그 다음에 매트릭스 그리고 스팔스 카테고리컬 액큐러시 이렇게 모델을 컴파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모델을 만든다, 모델을 컴파일한다.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자, 그 다음에 콜백을 만들 거예요. 첫 번째, 모델 체크 포인트 콜백. 객체를 생성을 할 겁니다. 변수 이름은 체크 포인트 콜백이라고 할게요. 체크 포인트 콜백 줄여가지고 CB라고 할게요. 생성자 호출하시면 돼요. 케라스. 콜백 클래스는 콜백스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다 그랬죠. 콜백스. 그 다음에 모델 체크 포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모델 체크 포인트. 자, 이 모델 체크 포인트는요. 아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모델 체크 포인트는. 파일 저장하는 용도. 조기 종료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얼리 스타핑. 얼리 스타핑. 그 다음에 베스트 모델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모델
체크 포인트. 네.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를 저장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할 때 사용하는 게 모델 체크 포인트예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뭐가 있냐면 파일 패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어디에 무슨 파일에. 그러니까 파일 이름 반드시 주셔야 돼요. 파일 이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save best only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파일 패스는 우리가 아까 그 변수 이름 만들어 둔 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변수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경로 이름이 패스. 패스가 경로 이름이었었죠. 구글 드라이브에 여기에다가 저장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패스 그다음에 더하기 그다음에 실제로 파일 이름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베스트 모델이라고 할게요. 베스트 모델 점 케라스 이렇게 할게요. 확장자를 케라스로 만든다는 얘기는 모델의 구조와 컴파일하는 그 설정과 그 다음에 훈련이 끝난 웨이트, 가중치들을 다 저장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그 구글 드라이브 어디에 베스트 모델 점 케라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save best only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를 true로 하시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모델을 각각의 에포크마다 그 가중치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을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뭐만 저장한다? 가장 최적의 모델만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어, 가장 손실이 적은 모델만 다시 얘기해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델만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게 save best only. 되셨죠? 그래서 모델 체크 포인트를 생성을 했고요. 생성을 했고, 자, 두 번째는 조기 종료. 조기 종료 콜백 객체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early stop callback이라고 할게요. early stop callback. 자, 이것, 콜백 객체는요, 케라스 모듈에 콜백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서 찾아보시면 E까지만 쓰시면 딱 나오죠. early stopping 이렇게 나오잖아요. early stopping. 자, early stopping에서 중요한 파라미터는 patience예요. patience. 몇 번까지 참아줄 거냐. 3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셋에서 손실이 3번 연속으로 커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참겠다. 근데 3번 연속 증가해버리면 거기서 멈추겠다는 뜻이에요. 2번 연속 증가하고 세 번째까지 증가를 해버리면 거기서는 그 멈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하나가 더 있는데 restore best weight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추로. 이거 여기를 추로로 주세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자, 일단 코드 작성되셨어요? 일단 실행까지 먼저 하고요. 일단 실행까지 먼저 하고 자, restore best weights라고 하는 요 파라미터의 의미는 뭐냐면 그 우리가 위쪽에서 요 손실 그래프 한번 좀 볼게요. 손실 그래프. 음. 자, 우리가 그 조기 종료하는 조건을 딱 줬잖아요. 조기 종료하는 조건을 줬는데 만약에 이렇게 증가하는 게 보여서 여기까지 에포크를 진행하고 멈춰버리겠다. 자, 이렇게 만약에 조기 종료 조건이 여기서 성립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실제로 훈련은 어디까지 진행된 거냐면 여기까지 진행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웨이트가 바뀌어 있겠죠. 가, 가중치들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손실이 적은 부분은 여기가 손실이 가장 적은 부분인데, 그쵸? 손실이 가장 적은 부분은 여기가 손실이 가장 적은 부분인데, 에포크는 그 다음에 증가할 때까지 에포크를 진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가중치들은 여기에서 변경된 가중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베스트 모델은 여기가 베스트 모델, 이 위쪽에 있는 게 베스트 모델이 아니라 아래쪽에 손실이 적은 게 베스트 모델이잖아요.
저장할 때는 얘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그 언제 종료할 거냐라고 하는 기준은 검증셋에서의 손실이 몇 번까지 커지는 거를 참아줄 거냐로 조기 종료를 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조기 종료를 하긴 하겠지만, 사용하는 웨이트는 이 마지막의 웨이트가 아니라 손실이 가장 적은 에포크에서의 가중치가 가장 좋은 가중치잖아요. 그죠? 그거를 선택하겠다란 뜻이에요. 그거를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그 restore best weight. 그러니까 에포크가 이미 진행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 더 안 좋은 손실을, 더 큰 손실을 주는 웨이트로 업데이트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베스트 웨이트로 가중치들로 되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저장할 수 있도록 얘를 추루로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얘가 조기 종료 조건이에요. 음, 페이션스가 조기 종료 조건이고요. 조기 종료 조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가중치들은 손실이 가장 적은 가중치를 원하기 때문에 Restore Best Weight는 true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콜백 두 개를 만들었죠. 이 콜백 두 개를 훈련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훈련할 때. 자, 훈련할 때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자, 이제 신경망 모델을 훈련을 시키시면 돼요. 핏이죠. 핏. 리절트에다 저장까지 할까요? 리절트에다가 모델.핏 훈련셋 줘야 되죠? 훈련셋 줘야 되니까 train 인풋을 주시면 되고요. 훈련 레이블 주셔야 되죠? 훈련 레이블은 train 타겟을 주시면 돼요. 자, 배치 사이즈를 지정하겠습니다. 64. 배치 사이즈 지정하고요. 자, 이제 에포크는 우리가 굳이 10번, 20번 이렇게 적게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1000번 이렇게 할게요. 1000번. 그럼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1000번의 에포크를 다 실행한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대신에 자, 우리 그다음에 그 검증 셋 검증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뭐였었냐면 밸리데이션 데이터였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는 밸리데이션 인풋과 밸리데이션 타겟을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거죠. 파라미터 설정할 때. 여기다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콜백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콜백스라고 하는 파라미터.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든 거 두 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체크 포인트 콜백 하고요. 얼리 스탑 콜백 두 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요 순서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훈련 셋, 훈련 레이블 순서로 넘긴 거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검증 셋, 검증 레이블 요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건 순서가 중요하지만 콜백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체크 포인트와 얼리 스탑 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뭘로만 배열로 만들어서 배열이나 리스트로 만들어서 넘기면 된다.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콜백을 설정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에포크가 몇 번 만에 끝나는지 1000번까지 에포크가 다 진행할지 아니면 조기 종료가 돼서 멈출지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번의 에포크 중에서 첫 번째 에포크가 지금 끝났고요. 두 번째 에포크, 세 번째 에포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훈련되는 중간에 다시 한번 우리 그 코드 리뷰 좀 할게요. 일단 신경망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신경망을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신경망을
가중치들을 어떤 알고리즘으로 최적화할 건지, 가중치들을 최적화해주는 알고리즘, SGD나 RMS 프롭이나 아담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된다 그랬죠. 컴파일의 기본값은 RMS 프롭이라 그랬어요. RMS 프롭. 근데 기본값 사용하지 않고 아담을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손실 함수가 무엇이냐를 알려줘야 돼요. 손실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중치들을 업데이트해 나갈 거기 때문에 손실 함수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델 평가 내릴 때 무엇으로 점수를 평가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 정확도라고 하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델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얼리 스타핑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했고 훈련시킬 때 밸리데이션 데이터와 콜백을 넘겼어요. 자, 보니까 20번까지 진행한 다음에 끝났네요. 혹시 저랑 여기 다르신 분 계세요? 더 일찍 끝났거나 더 늦게 끝나신 분 계신가요? 몇 번 만에 끝났어요? 18번 만에 끝났어요. 그럼 그거는 그 초기 그 가중치 상태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난수로 초기에 가중치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끝났어요. 에포크를 1000번 해라 라고 했지만 1000번까지 다 하지 않고 중간에 끝났어요. 중간에. 아마 여러분들도 중간에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1분 이내에 모델 훈련이 전부 다 끝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일찍 훈련을 끝낸 게 누가 이 훈련을 끝내는 거를 담당을 한 거냐면 얼리 스타핑 콜백이 얘를 담당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을 했겠죠. 저장은 누가 담당했냐면 체크포인트 콜백이 담당을 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 파일이 만들어졌나 볼까요? 우리 파일 이름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베스트 모델 캐라스라고 하기로 했죠. 구글 드라이브 그 폴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글 드라이브 폴더 들어가 보시면 베스트 모델 캐라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만들어진 시간이 5시 11분에 만들어졌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는 체크포인트 콜백. 그 다음에 에포크가 다 끝나기 전에 일찍 종료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얼리 스탑 콜백. 사용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죠. 그냥 객체를 생성한다, 피팅할 때 콜백을 넣어준다. 이렇게만 하면 알아서 해줘요. 케라스가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 자, 그럼 실제로 왜 정말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 숫자들, 손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 훈련색과 검증색에서의 손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어, plt.plot 하시면 되겠죠. plt.plo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 잠깐만요. 이게 함수가 네. 에포크 횟수는 여러분들 여기 끝난 에포크 횟수를 사용해 주세요. 여기서 끝난 에포크 횟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리기 전에 죄송해요. 그리기 전에 epochs라고 하는 변수를 다시 만들게요. A range로 만들어 주시고요. epoch 횟수는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20번 만에 끝났어요. 어, 20번째 epoch에서 끝나신 분들은 21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18번 epoch에서 끝나신 분들은 하나 크게 19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plt.plot 가로축은 x축은 fx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히스토리도 저장하고 넘어갈게요. 히스토리 리절트에서 히스토리 꺼내면 되죠. 우리가 리절트 저장했으니까 피팅할 때 결과를 리절트라고 저장했죠.
리절트 안에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죠. 예, 그거를 히스토리라고 할게요. 가로축은 히스토리에서 우선 훈련 셋부터 먼저 하면 로스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 레이블은 훈련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plt 플롯 똑같은 f크 횟수에서 히스토리 히스토리 그다음에 여기서는 벨로스라고 하시면 돼요. 벨로스 여기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그리고 레이블은 음, 이것도 함수로 만들어둘 걸 그랬군요. 함수로 만들어뒀으면 똑같은 코드 반복하는 거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범례 표시해 주시고요. 레전드. 그 다음에 그리드 그려주시고요. X축 레이블을 에포크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Y축 레이블을 X 레이블입니다. Y 레이블을 여기서 선식이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lt.show. 저는 20에서 멈춘 이유가 뭐냐면, 20에서 멈춘 이유가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뒤쪽에 있는 세 개가 얘 값보다 커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떨어지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랬는데 두 번 올라갔어요. 근데 다시 떨어졌어요. 올라가고 그랬죠. 근데 두 번 올라갔죠. 근데 떨어졌어요. 여기서는 올라가고 그러고 있죠. 근데 이 세 개의 값을 보면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손실은요. 그 직전에 요 값보다 다 큰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진 않긴 하지만 아마 여기가 16번째인 것 같아요. 16번째 값보다 17, 18, 19, 죄송합니다. 17번이겠군요. 17번에 있는 손실값보다 18번, 19번, 20번에 있는 값들이 더 큰 거예요. 이 세 개의 손실값이 17번에 있는 손실값보다 다 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번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럼 베스트 모델은 어디? 베스트 모델은 17번까지만 훈련시킨 게 베스트 모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원한 파라미터는 여기 17번에서 그 훈련된 파라미터들로 복원을 한 거고요. 복원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저장을 한 것도 이 17번 에포크에서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들을 그 파일로 저장을 한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훈련이 끝난 그 모델 조기 종료를 여기서 종료를 시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20번째에서의 파라미터들을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17번에서의 파라미터들을 저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기서 리스트 오브 베스트 웨이츠를 추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저장된 파라미터는 이 17번 에포크에서 찾은 파라미터가 저장이 된 거예요. 음. 여기 숫자로 직접 볼 수가 있군요. 0.881, 0.882, 8893, 885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제일 작죠, 얘가. 얘보다 여기는 다 크죠. 세 번 연속 이 값보다 커요. 그래서 조기 종료를 시켰어요. 그리고 얘가 이때의 파라미터가 최적의 파라미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훈련이 끝난 모델을 평가를 해볼까요? 음, 훈련이 끝난 모델을 평가를 해보면
훈련셋, 검증셋을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델점 evaluate, evaluate, x는 train input 주시면 되고요. y는 train target을 주시면 돼요. 90.3%예요. 90.3%고요. 그 다음에 모델점 evaluate 검증셋 주시면 되겠죠. validation input 하고요. 그 다음에 validation target을 주시면 돼요. 검증셋에서 88.8%가 나왔습니다. 88.8%. 이때 이게 베스트 모델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베스트 모델이다. 베스트 모델을 복원하실 수도 있으세요. 파일에서 저장한 모델로 복원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거기까지만 할까요? 여기 이거는 훈련셋 평가. 이거는 검증셋 평가. 파일에 저장된 베스트 모델을 한번 복원 한번 해볼까요? 베스트 모델이라고 변수 이름을 베스트 모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모델.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케라스, 그다음 모델즈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로드 모델이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파일 패스를 주시면 되는데 요거 제가 변수 이름으로 안 만들었죠. 우리 저장할 때 뭐라고 저장했었냐면 저장할 때 이렇게 저장을 했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이거 좋은 습관이 아닌 게 뭐냐면 변수 이름으로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음, 뭐 변수 이름으로 베스트 뭐 모델 파일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어 뒀었으면 우리가 나중에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었겠죠. 근데 변수 이름을 만들어 두지 않아서 변수 이름 바뀌면 안 돼요. 파일 이름 바뀌면 안 되니까 일단은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좀 사용을 할게요. 요거를 여기 파일 패스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음. 컴파일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컴파일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원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저장된 파일 이름 주시면 되고 무슨 파일에 저장이 됐는지 저장된 파일 이름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함수는 로드 모델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검증셋에서 똑같은 점수 주는지만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이 모델하고요. 이 모델하고 훈련이 끝났을 때 요 검증 점수하고 평가 점수하고요. 파일에서 복원한 게 점수가 같아야 돼요. 그죠? 맞아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베스트 모델 점 evaluate 이렇게 하시고 검증셋만 한번 볼게요. x vel input y는 vel target. 손실은 0.31, 정확도는 0.88. 그러니까 베스트 모델이 저장된 거 맞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은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를 할 건데요. 그 합성곱 신경망도 오늘 이번 시간에 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신경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에포크 진행하는 횟수는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고, 일찍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얼리 스타핑을 적용을 해서 그 최적의 그 에포크가 어디인지도 자동으로 찾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델을 파일에 저장을 해뒀다가 언제든지 우리가 나중에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복원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복원하면 되니까 복원해서 언제든지 그 모델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게 저희가 내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신경망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룬 거예요. 신경망 시퀀셜 만들기, 그 다음에 드랍아웃의 개념, 그리고 완전 연결 신경망의 개념, 활성화 함수의 개념, 옵티마이저의 개념, 그리고 모델을 훈련시킨다, 콜백, 조기 종료 이런 개념들을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음. 여러분들 교재로는 7장까지가 끝났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7장의 내용입니다. 내일은 8장부터 다룰게요.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